전 원내대표를 지내신 김기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뭐 의정 활동에 고생 많으시고 요즘에 또 언론에도 자주 나오십니다.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뭐 오전에 결론을 못 내다가 오후까지 의원총회가 넘어갔고 결국에는 이제 투표 대신에 이제 박수로 추인하면서 끝났다고 하는데 그 안에 좀 분위기가 괜찮았나요? 사실 어제 의총 이전에 토요일 날 한 5시간이 걸친 의총이 있었죠. 예. 그 의총에서도 거의 한 90명 정도 굉장히 갑자기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네. 90명 정도 참석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낸 결론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났고 이어서 어저께 한 의총은 이제 그 후속 조치로서 이렇게 이제 당헌 당규를 개정하겠다라는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예. 그 토요일 사실 결정이 되었던 걸 또 다시 이제 그 리바이벌해서 논의하자는 주장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 그 주장을 했는데 전체로 뭐 나중에 그 여러 많은 의견들이 개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원래 토요일 했던 의총 결과 그에 맞추어서 당헌 당규를 일부 수정해서 절차를 진행하자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대다수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려되는 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가처분 신청이 재차 들어오면 또 추가 가처분을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다른 거지만 한 상태고 법원의 판단에 또 당의 운명을 맡기는 꼴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사실은 이제 그 법원이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그 법원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판결, 본안 판결을 최종적인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건 본안 판결도 아니고 그것도 최종심,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1심 재판부가 어떤 재판을 하기 전에 잠정적인 임시 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아주 그 러프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고 심도 있게 이게 이유도 결정의 이유도 보면 그렇게 심도 있지도 않고 앞뒤가 잘 논리적으로도 잘 모순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가처분에 따라서 이게 여당의 한 정당의 비상상황 여부가 결정된다. 이건 웃기는 거죠. 아니 우리 당이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영 지금 아주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이제 뭐 어떻게 앞으로 헤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정당의 가장 큰 비상상황은 뭡니까?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선거에서 질 것 같다. 그러면 정당이 최고의 비상상황 아닙니까? 이것만한 비상상황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이만한 비상상황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당신은 비상상황 아니야. 네. 이렇게 선언을 한다 그러면 그럼 그 판사가 우리 선거를 책임져 주나요? 대통령 지지율을 책임져 주나요? 그 판단 때문에 비상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거꾸로 그랬다고 하는데 황당한 거죠. 이런 겁니다. 예. 환자가 정말 아파서 온몸이 다 아파 죽겠습니다. 이러고 도저히 안 될 테니까 진찰 좀 해주십시오. 갔더니 판사가 의사도 아닌 판사가 당신 안 아파야 돼. 당신 안 아프면 돼.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말 되겠어요. 아니, 그런 판결을 해놓은 것이어서 그래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 집권당이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처분은 난 것이고 그 가처분 결정을 저희들이 수용하든 말든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불복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 불복 절차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집권 초기에 해야 될 일이 퇴소하는 민생 챙겨야 될 일이 퇴소하는데 당 지도부는 지금 혼란해서 누가 대표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책임 있는 정당이 아니죠. 당장 다음 주 추석이고 국감 다가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당장 당을 지도할 수 있는 대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불복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법원 결정해서 당헌 당규상 이런 것들이 뭐 해석상 이렇다고 하니 그것도 사실 해석이 말이 안 됩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당헌 당규를 명확하게 하겠다. 해석의 여지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이런 경우면 비상 상황이라고 하겠다라는 걸 보완해 가겠다는 것이고 그 보완을 한 다음에 그 보완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서 새로 이제 꾸리게 되는 비대위는 종전에 그 말하는 비대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법원에 재판한 거는 종전 비대위가 이게 적법한 것이냐 이걸 따진 것이고요. 그 후에 당헌 당규가 개정되고 보완이 되어서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니까 아니 당헌 당규에 정해진 걸 무시하고 판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한다. 그럼 판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해서 진행하는 것은 이 당의 지도부를 한시바삐
정비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비상 상황이 맞았는데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법원이 지금 딴지를 거니까 그 부분 그냥 시정한 것뿐이지 비상 상황 자체가 아니었던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새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상임 전국이 뭐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뭐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겠다, 사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좀 파장이 있을까요? 이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뭐 서병수 의원님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네. 막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본인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예. 당의 전체의 총의가 모아져서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 당론은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겠다. 다만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 의견이 다르니까 전체의 당을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비키겠다 이런 의미였어요. 네. 나름 의미 있는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저희 당은 어차피 지금 가야 될 길을 좀 다 저희들 총의를 모아서 결정한 것이니까 네.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바삐 갈 길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 추가 가처분 신청도 있고 그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의 신청 신문기일도 추석 연휴 뒤로 잡혀 있고 혹시 또 법원이 내린 판단에 따라서 또 한 번 당이 혼란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나 싶은 예상이 있으신가요? 뭐 법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게 그 한 개의 재판부입니다. 모든 법원이 다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네.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합의부 재판부 한 재판부가 매우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법을 규정을 해석한 거죠. 네. 그래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어떻든 그것과는 별개의 새로운 그 규정을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시비를 건다 그러면 그거는 판사가 그냥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겠다는 거지. 왕이 돼가지고 어느 정당의 대표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네. 말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이번에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딱히 양측에서도 부인은 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그럼 윤심도 이번 새 비대위 구성하는 게 좀 옳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로 보시나요? 글쎄 뭐 네. 그거 제가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예. 제가 그 현장에서 뭐 있었던 사람도 아니니까 네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만 알 뿐이지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뭐 우리 당 내부에서 의견을 다 취합해가지고 그 장시간 마라톤 의청을 하면서 의견을 모은 것이니까 뭐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 여부가 상관없이 우리 당은 가야 될 길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 의원분들이긴 하지만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뭐 본인은 아직까지 선 사퇴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후 거취 표명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비대위 출범을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뭐 전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현 원내대표라면 난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 있으십니까? 글쎄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내부적으로 먼저 선사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수습하는 것이 네. 좋다. 이런 의견도 있고 네. 또 수습한 후에 사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찬반 양론이 나눠지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문제보다도 자기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일단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자신이 스스로 그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정도로 구체적 의사 표시를 했고 또 주변에 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네. 또 그런 내용으로 또 당 지도부 일원이 또 그런 발언도 의총에서도 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 뜻을 아마 우리가 뭐 어떻든 저희들이 뽑은 원내대표니까 존중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예.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을 이제 조금 쇄신해 나가야 된다. 면모를 좀 쇄신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동안 뭐 이런 뭐 당 지도부, 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 이런 형태로 그동안 투톱으로 진행해 왔던 것이 국민들께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비난도 저희들이 사실 많이 받고 있고 그 많은 비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판이고 네. 그 비판이 아주 근거 있는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당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원내 지도부도 그런 면에서 한번 면모를 일신한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하는데 아마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이런 주장에 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는 의원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주장. 의원님께서도 어제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기도 하셨는데 이 글이 혹시 안철수 의원이 좀 염두에 두고 쓰신 글인가요?
그 안철수 의원은 아니고요. 저는 제 나름의 여러 가지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 그걸 누굴 특정인을 뭐 거명했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 것이고요. 네. 저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치열한 격론을 벌이거든요. 뭐 낯을 붉혀가면서 뭐 서로 격론을 벌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결론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자신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총에서 충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 근거를 얘기하면서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않다가. 밖에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 결국 그럼 의원총회를 왜 하는 것이고 당론을 모으는 과정은 왜 필요한가. 그런 차원의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네. 저도 사실 뭐 의원총회에서 가급적이면 전 발언을 자제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발언하면 또 뭐 이런저런 또 그 뭐 다른 말씀하시는 해석들이 많아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내 분란을 좀 적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동안 많이 자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실 이번 의총 결과도 저도 100%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또 큰 틀의 대의라 그러면 수용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또 당이니까요. 예, 또 그리고 어저께 의총에서는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주 작심하고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뭐 어떻든 하여간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네. 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그건 존중하고 가는 것이 그게 당이다. 그래야 조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안 의원을 겨냥해서 올리신 글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은 또 생각을 또 밝혔습니다. 그 인터뷰 좀 듣고 말씀도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의 이 행보나 주장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은 비판의 글을 올리셨어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제 개인의 유불리를 따진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오히려 당을 위해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까. 그래서 의총이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만 그 직후에도 저희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원들도 여러 분을 만나서 듣고 또 심사숙고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이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가진 생각을 올바르게 밝히는 게 그게 정치 리더의 자질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첫 번째 주제로 나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겠어요? 뭐 그냥 또 안철수 의원은 또 나름대로 각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총의 결과가 나면 그거는 존중하는 것이 그거는 구성원의 도리다. 그 결론 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죠. 근데 결론이 나면 존중하는 것이 그거는 구성원의 도리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 내홍을 둘러싸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차기 당권 구도 얘기도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김장연대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김기현, 장제원 처음에 따서, 뭐 네. 간장연대라 그러기에 그것도 모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 용어를 쓰신 분이 그분이신데 제가 말씀을 금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좋은 장면은 아닌 것 같다. 네. 이게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희화화시키고 아주 비아냥거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영어 별로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좀 있으니까 누가 김장연대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하시기에 제가 아직 김장철 아닌데요. 내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김장철이 다가오긴 다가오고 합니다. 있어요. 금방 추워져요. 네. 그런데 뭐 그런 여부는 네. 그냥 농담 삼아 듣는 얘기들이고요. 이 정당이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당 내에서도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정당이 나눠지는 것이지만 큰 틀이 같은 범위 내에서도 다 미세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세한 차이에서 또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고 뜻이 다르면 또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경쟁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누구하고 뜻이 같다고 해서 비난받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또 비난받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장제원 의원분하고는 좀 뜻이 같은 편인 것 같으세요? 글쎄 뭐 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 다른 것도 아니죠. 뭐 장제원 의원도 친한 사이고 예. 안철수 의원도 친한 사이고 하지만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하고 당을 같이 했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최근에 우리 당에 처음 입당했고 그렇죠. 당을 같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달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니까 뭐 긴밀하게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은 많지는 않고요. 근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하고 저하고는 그 10년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년 이상 서로 간에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예, 예. 싸울 때도 같이 싸우고요. 또 서로 응원할 때는 같이 응원하고 서로 막 그냥 격론을 벌일 때는 격론을 벌이고요. 그래서 뭐 아주 서로 간에 미운 정 고운정 다 들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 뭐 서로 뜻이 통할 때는 피일로 통하는 거죠. 예. 김장연대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전당대회 그러면 시기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뭐 언제가 좋느냐 뭐 10월에 하자 11월에 하자 그때 바쁜데 전당대회 어떻게 하냐 내년으로 좀 넘기자 뭐 연말쯤 하자 여러 가지 얘기 많습니다. 언제쯤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주장을 그러세요? 한결같이 해왔고요. 왜냐하면 이게 집권 초기에 집권당이 당 지도부가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네. 계속해서 그냥 이게 뭐 표류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대통령도 그러니까 당연히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국회도 특히 소수당인 여당 입장에서 이렇게 표류하고 있으면 어떻게 역할을 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당 지도부가 이렇게 유고 상태가 된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 아주 큰 실책입니다.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죠. 판단하고 선거를 있고요. 연거푸 이긴 정당에서 왜 비대위를 꾸리지라고 의아해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책임에 대해 저도 사실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당 지도부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정상적인 시스템화해서 정기국회도 임하고 민생 문제도 끌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이게 빠른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뭐 서두른다 그러면 대략 전당대회를 시작하자 해서 끝날 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 이래서 끝 이렇게 할 때가 한 45일 정도 물리적으로 소요된다고 해요. 한 달 보름 정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넉넉 잡아도 한 50일 정도면 다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 기간이라 그러면 연말까지 마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판단하셨고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는 그 얼마 전에 그 공부 모임을 열기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뭐 당권 주자로 거론이 워낙 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또 새과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공부 모임 성격은 뭡니까? 제가 21대 국회 그러니까 이번에 21대 국회인데 예. 21대 국회 들어와서부터 공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금시조문 뭐 이렇게 이름을 약칭으로 해가지고 의원들 이 모임은 뭐 방청객 이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우리 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우리 당이 해야 될 주제가 뭐냐, 뭘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저기 영상에 나옵니다. 자유와 체제 변화 그리고 가치 정당. 자, 우리 국민의힘이 그럼 뭘 추구해야 될 거냐, 뭐 이런 주제들을 논의하는 건데요. 네. 21대 국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모임을 못하니까 중단되었죠. 예,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서 모임이 허용되면서부터 다시 시작한 건데, 처음 그 공모임을 시작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아니, 재개를 하니까 또 그걸 뭐라 그런다.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가 좀 과한 그런 프레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안 하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해요? 그래서 순수한 모임이고 원래 해왔던 거를 잠깐 뭐 사정 때문에 중단됐다 코로나 때문에 예. 다시 재개한 것뿐이지 뭐 절대로 새과시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이 공모임은 와서 사진 찍고 가는 모임이 아닙니다. 예, 예. 사진도 찍지도 않고요. 누구 참석했다고 이름도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말 하는 순서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시작한다는 코멘트하고 바로 강사 모시고 하는데 7시 반에 시작하면 빨리 마쳐도 9시에 마칩니다. 네. 1시간 반, 심지어 어떤 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고요. 네. 마치고 나서도 얘기할 분들이 있는 분들은 다시 제 사무실로 와서 다시 또 디스커션을 합니다. 어떤 때는 거기에서 또 열 서너 명씩 오셔가지고요. 거기서 또 한 시간씩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될 거냐. 서로 간에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죠. 네. 그런 공모임 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국회의원 그냥 계속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다니까요. 근데 저도 뭐 국회 출입을 과거에 했습니다만 기자들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네, 의원분들이 무슨 얘기를 안에 하셨는지 또 무엇보다 누구누구가 오셨는지를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네. 굉장히 또 이제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부터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뭐 쭉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게 좀 자칫 그런 모양새가 아니야라고 보는 것뿐이지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 가지만 더요. 요거는 조금
저희 방송에 나오신 김에 저희 방송 자체 이름이 또 용감한 라이브거든요. 예. 차기 전당대회 생각이 있으신 거죠? 출마. 지금 사실은 이제 예. 차기 전당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당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당이 더 이상 혼란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모든 우리 발언과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직 당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뭐 전당대회에 나가겠다고 막 기치를 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공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이 조금 안정화되어서 어느 정도 다음 정상적인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나름의 여러 가지 그런 전제하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리적으로 만약에 그 전당대회 시점이 빨리 생각보다 다가와도 준비는 돼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사실 그 소수 야당, 여당도 아닌 야당 그 상태에서 대선 그러니까 1년 내내 제가 원내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수 야당을 이끌고 그것도 뭐 우리가 예산권이 있습니까? 정책권이 있습니까? 뭐 행정권이 있습니까? 지방 권력이 있습니까? 전부 다 민주당에게 다 뺏겨 있는 상태에서 대선을 그것도 우리 당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가출이 2번이나 있었고요. 그 갈등을 제가 다 극복하고 대선 승리를 일궈냈던 원내대표 역할이 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또 이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으니 이 혼란을 잘 수습하고 통합해서 다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이어서 보수 정당이 국민들이 사랑을 받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다음 총선도 또 대선도 꼭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뭐 준비는 1년 동안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준비는 언제든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동안에 그 대선을 과정을 거치면서 당을 잘 끌고 오셨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고 당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실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불지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도 고스란히 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뭐 모두 발언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지금 윤석열 정부 앞으로 할 현안들이 가장 많을 텐데 이것부터 먼저 매듭을 잘 지어야 될 거다라고 좀 조언해 준다면 역시 민생인가요? 예, 역시 민생이 경제입니다.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네. 인플레도 심각하고요. 또 환율도 지금 굉장히 위태롭게 높아지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다가 에너지 위기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요. 바로 우리 실생활 모두가 지금 옥죄어 있는 상태다. 네. 거기다가 국가 부채를 1,000조 정도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네. 어마어마하게 국가 채무를 늘어나서 이걸 이제 더 이상 채무를 늘려갈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이게 아주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년 만인가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본 예산을 짰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요. 예. 그만큼 재정 여건도 나쁘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워낙 팍팍한 것이 빤히 보이는데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걸 떠나서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기 당권 주자로 아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준비된 의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